오늘도 지난 영상에 이어 1963년생 미국 작가 도나 타트의 장편 소설 황금방울새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13살 소년 테오가 테러 사건 때 입은 머리 상처를 치료받고 있는 피파를 떠올리며 편지를 쓰는 장면에서 친구 보리스가 묻습니다. 보리스는 피파의 상처가 왜 생겼는지 모릅니다. 얘 머리 말이야. 내가 때리기라도 했어? 그래 맞아. 내가 말했다. 그러다가 보리스의 진지하고 열심인 표정을 보고 진담이라는 걸 깨달았다. 내가 여자를 때릴 것 같아? 내가 말했다. 보리스가 어깨를 으쓱했다. 맞을 만한 짓을 했을지도 모르잖아. 미국에서는 여자를 때리지 않아. 보리스가 얼굴을 찌푸리더니 사과씨를 뱉었다. 그렇지. 미국인들은 자기와 다른 믿음을 가진 작은 나라들을 괴롭힐 뿐이지. 이 장면에서 도나 타트는 미국 사회의 위선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미국은 국내적으로 인권과 도덕을 중시하면서도 국제적으로는 약소국을 억압하고 전쟁을 조장하며 무력을 행사합니다. 특히 팔레스타인과 같은 분쟁 지역에서 무고한 아이들과 여성들이 희생되는 현실을 외면하거나 심지어 가해자들에게 무기를 공급하며 더 큰 비극을 부추기까지 합니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며 세계 곳곳에서 힘의 논리를 앞세우는 미국의 모습은 마치 2000년 전 로마 제국을 떠올리게 합니다. 로마 황제들이 정복 전쟁을 통해 전리품을 시민들에게 나누어주며 충성을 유지했던 것처럼 현대 미국도 약소국에 대한 군사적 개입과 경제적 착취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합니다. 그리고 다수의 미국인들은 이러한 정책에 환호합니다. 고대 로마 제국의 시민들처럼. 하지만 도나 타트처럼 미국의 위선을 비판하는 지성인들도 존재합니다. 그녀의 소설 속 대사는 미국이 내세우는 도덕적 우월성이 얼마나 이중적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녀의 통찰력과 용기 있는 시선이 이 소설 황금방울새가 퓰리처상을 수상한 이유일 것입니다. 보리스는 테오의 집에 자주 놀러와 테오의 아버지와 대화를 나눕니다. 그는 테오에게 아버지를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라고 조언하지만 테오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좋아, 보리스가 부드럽게 말했다. 너의 적은 곧 나의 적이야. 내가 아저씨를 싫어하면 나도 싫어할 거야. 하지만 그가 고개를 갸웃했다. 난 여기 너희 아빠 집에 만날 오잖아.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얘기도 나누고 친절하고 친하게 굴어? 아니면 무시해?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야. 내 말은 아빠 말을 다 믿지는 말라는 거야. 보리스가 껄껄 웃었다. 난 누구 말도 다는 안 믿어. 그가 친근하게 내 발을 차면서 말했다. 그게 너라도 말이야. 이 세상에 오직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악의적으로 거짓말하는 사기꾼들도 있지만 상대를 배려하기 위해 사실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하얀 거짓말도 흔합니다. 때로는 허구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도 이 소설 속 보리스처럼 누구 말도 다 믿지는 않습니다.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의 옛날 경험담은 최소 30% 이상 왜곡된 기억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듣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야기의 진실 여부보다는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악의적인 속셈이 있는지입니다.
보리스는 종종 물어보지도 않고 물건을 가져갔지만 DVD나 내 사물함에 넣어둔 학교 준비물처럼 사소한 것들이 계속 사라졌고 보리스가 돈을 찾아서 내 주머니를 뒤지다가 들킨 적도 한 번 이상 있었다. 그에게는 자기 소유물도 별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도둑질이 아니었다. 보리스는 현금이 생기면 항상 나와 반을 나눴고 자기 물건을 내가 달라고 하면 뭐든지 기꺼이 주었다. 가끔은 내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주었고 한 번은 내가 지나가는 말로 파블리콥스키 씨의 금 라이터가 멋있다고 했더니 나중에 내 배낭 겉주머니에 들어있었다. 나는 이 장면을 읽으며 전영택 작가의 소설 천치천재에 나오는 칠성이가 떠올랐습니다. 칠성은 남이 가진 시계에 욕심을 내어서 훔친 것은 안위에다. 똑딱똑딱 가는 것이 이상해서 깨뜨려 보려고 훔친 것인 줄 확실히 아나이다. 칠성에게는 내 것이 없었나이다. 동무가 가진 시계나 길가에 있는 나뭇잎이나 다름이 없었나이다. 하지만 보리스와 달리 테오는 소유의 개념이 분명합니다. 그는 테러 현장에서 그림 황금 종달새를 가지고 나오면서도 그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미술관의 소유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개념은 결코 사소하지 않으며 삶의 중요한 가치관과 연결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가치관이 정반대인 두 소년이 친구가 된 점은 흥미롭습니다. 한편 테오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습니다. 아버지는 한때 알코올 중독자였고 지금은 도박 중독자로 전락했습니다. 범죄 조직에 빚을 지고 사망한 어머니가 남긴 유산을 가로채려 거짓말을 꾸며내다가 테오가 이를 이해하지 못하자 폭력을 행사합니다. 난 알코올 중독이잖아. 술을 끄는 건 내가 한 일 중에서 제일 잘한 일이야. 그리고 말이야, 도박은 말이지 내가 중독에 빠지는 성향도 있고 그렇지만 도박은 늘 약간 달랐어. 분명히 곤란할 때도 있었지만 난 그런 사람들 있잖아. 뭐랄까 너무 깊이 빠져서 돈을 횡령하고 가족 사업을 망치고 뭐 그런 사람들. 아빠가 느닷없이 이성을 잃고 내 얼굴을 후려쳤는데 나는 팔로 얼굴을 훔쳤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수돗물처럼 자동적인 것일 뿐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 아빠가 눈을 질끈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시오는 테오의 애칭입니다. 아빠가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하다. 하지만 전혀 미안한 것처럼 들리지 않았고 그 사실을 깨닫자 마음이 분명히 확고하게 떠나버렸다. 이 장면에서 나는 또다시 이성과 감성에 대해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두 가지 모두 필요하지만 중독으로 인해 이성을 잃으면 짐승이 됩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나 주식 투기에 중독되어도 짐승이 됩니다. 최근에는 돈과 권력에 중독된 어느 후진국의 대통령 부부와 그들의 측근들이 짐승처럼 변해가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성을 보수의 영역, 감성을 진보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음과 양처럼 혹은 수비수와 공격수처럼 두 영역 모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느 한쪽을 배척해서는 안 되고 서로를 보완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치의 대립은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아니라 민주 세력과 독재 세력 간의 투쟁이라고 나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와 독재는 공존할 수 없으며 서로를 제거하려 합니다. 대통령을 파면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를 법률이 아니라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에 맡기고 국민을 조롱하는 헌법재판관들 또한 법 권력에 중독된
짐승이 아닐까 나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제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말을 인용하며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알코올과 도박 중독으로 짐승이 되어버린 테오의 아버지는 얼마 후 빚쟁이 범죄 조직에 쫓기다 교통사고로 사망하는데 고아가 된 15살 소년 테오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독자들이죠. 여기에서 규칙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행동하는 자들은 그들밖에 없어요. 그들은 모든 것에 코웃음을 칩니다. 너인 길을 막고 입을 막고 네 배 채우기 밥보다 뺏어가는 road 대가고 마리처럼 goon 권력 덩이들은 안 변하는 world yeah. 움직일 때가 됐어 강자와 약자가 판을 부술해도 영영 이건 개라니까 flow 그러니까 모두 keep it up 더는 없어 정의는 없어